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뭐 입증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뭐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용어 정리만 가고 밑에 나와 있는 그 두 가지 직주분리 접근하고 도시스포를까지 가겠는데, 자, 입증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입증여. 자, 입증여라는 용어 정의. 입증여는 만약에 이제 여고 앞에 정문에 보통 우리가 떡볶이 집이 많겠죠, 부시점이. 그래서 정문 앞에 이제 부시점이 있는데 떨어져 있어요, 위치가. 그러면 가라는 부시점과 나라는 부시점이 떨어져 있으면은 위치가 얘가 더 좋죠. 그럼 얘가 더 이익이 많다는 얘기예요. 100m 떨어졌기 때문에. 그럼 매출액 본다면 얘는 500만 원을 본다면 월, 얘는 300만 원밖에 못 본다면, 자, 입지 잉여라는 것은 그냥입니까? 입지 조건이 양호합니까? 그럼 발생하는 초과 이익이 있죠. 이걸 입지 잉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입지가 좋은 걸 노른자위라고 하죠. 그럼 우리가 입지 잉여가 100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걸 벗어나서는 입지 잉여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가 입지 잉여가 제로가 되는 것을 따라서 한계 입지. 그럼 한계 입지가 있으면은 입증여가 발생되려면 한계 입지 이하가 아니라 그 이상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반드시 그냥입니까? 최유효 이용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용도에 따라 또 입증여가 다를 수도 있겠죠? 들어볼게요. 용어만 정리하세요. 입증여란 입지 조건이 우수한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변의 입지 조건에 따라 그 크기도 달라지는데, 입지 조건이 좋을수록 입지 잉여는 커지겠죠. 그럼 입지 잉여는 입지 조건과 토지용 집약도 같은 경우라도 모든 입지 주체에 똑같이 생기는 것은 아니겠죠. 그럼 입지 잉여는 아까 어떤 위치가 무슨 입지 이상이어야 돼요. 한계 입지 이상이어야 되고, 그 위치를 그냥요 채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입지 주체가 된다면 그렇게만 참고하시고, 오히려 직주분리와 접근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건 별표를 하나 쳐보세요. 그래도 얘는 그나마 많이 또 등장합니다. 자, 도심은요 직장들이 많이 있죠. 직장 근처는 그냥입니까? 집가가 높습니까? 그럼 외곽으로 나가죠. 그러면 주거지를 외곽으로 두는 것은 그냥요 직주 분리예요. 분리. 그래서 직주 분리라는 것은 주로 직장을 도심에 두고 거처를 도심에 멀리 두는 거예요.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된 거죠. 근데 아침에 출퇴근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요. 그럼 다시 회귀하죠. 그러면 직주 접근이 회귀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직장과 주거지를 가깝게 본다는 거예요. 자, 연어가 갔다가 다시 또 회귀하죠. 집 나간 며느리도 그냥입니까? 가을만 되면 들어옵니까? 뭐 때문에 들어와요? 그건 안 나오고 시험에. 그럼 우리가 직주 분리의 원인과 결과, 접근의 원인과 결과 있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참 재밌게 하겠는데, 직주 분리라는 건 그냥요 나간 거예요. 접근은 다시. 자, 한번 얘기해 볼게요. 환경이 악화되면 그냥 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환경이 개선되면요 들어오고, 땅값이 비싸면 나가죠. 도심의 땅값이 외곽보다 또 낮아지면 들어오겠죠. 그런가요? 자, 공적 규제가 강화되면 나가죠. 그다음 완화되면 들어오겠고, 도심이 재개발되면 그냥입니까? 나갑니까? 나가죠. 그 다음에 우리가 도시 재개발이 완료됐으면 들어오겠죠. 이렇게 이제 바꿔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교통이 발달하면 그냥입니까? 나갑니까? 교통이 체증되면 들어온다는 거죠. 여기 가시겠어요? 그러면 원인을 두 가지를 바꿔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그러면 직주 분리는 환경이 악화되어서 나가고, 집가구고 공적 규제로서 교통체계 발달 나가고, 도심 재개발 나갔어요. 나갔던 사람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는 낮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밤만 되면 뻥 뚫리죠. 이걸 따라서 공동화 현상. 이 주변 근처가 주야 간의 차이가 심해서 뻥 뚫린 거예요. 도노처 현상이라고 하고요. 도심 고동 비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여기에 출퇴근 인구들에 대한 비율을 고동 비율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냥입니까? 혼잡됩니까? 그럼 고동 비율이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접근입니다. 자, 나갔던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교통이 체증되니까 정책성 유도할 수 있고, 환경이 개선되니까 들어오고, 교통 체증이 심화되니까 들어와서 도심과 외곽의 집가 차가 감소됐죠? 들어옵니다. 그럼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건물을 지니까 건물이 저층화돼요? 고층화돼요?
도시 하춘화야, 해춘화야? 하춘화는 노래 부르는 사람이고, 이 회춘이라는 건 다시 회자하다가 춘이 재개발이 완료된 거죠. 그럼 새 건물로 다시 바뀌었죠. 밑에 도심 고동이라는 건 뭐야? 도심의 업무 중심 지구와 교회 주거 지구 간의 출퇴근의 통근 통학 같은 게 많아지니까 도심 고동 비율이 크다는 건 고통이 혼잡되겠죠. 이해 갔나요? 그럼 따라서 공동화, 고층화, 회춘화. 그럼 화자가 들어가면 거의 결과예요. 뭐가 들어가면? 화. 찾았죠, 그죠? 그래서 특히 공동화는 직주 분리의 결과고 고층화와 해춘화는 뭐의 결과다? 직주 접근의 결과다. 이렇게 잡으시고 도시 스프롤은 난개발이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그래서 난개발. 자, 도시 스프롤 지멋대로 움직입니다. 그럼 도심에서 외곽으로 개발되려면 무계획적으로 개발돼야 돼요? 계획적으로 가야 돼요? 근데 막 띄엄띄엄 개발되죠? 그래서 계획적으로 가야 되는데 띄엄띄엄 개발 안 개발이야. 그럼 정부가 그린벨트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개발지원구를 묶어놓겠죠. 자, 갑니다. 그럼 도시 스프롤은 도시성장 개발 현상이 규칙, 불규칙. 가만히 있지 말고 불에다 똥을 치셔야 돼요. 규칙이 아니에요. 질서, 무질서. 무질서. 계획적이에요, 무계획적이에요. 불법 없이 확산 개발되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도시계획 등의 부실이 발생의 원인이 되고 도시 스프롤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도시 개발이 필요하죠. 자, 3번은 그냥 참고하시고요. 오른쪽 가시면 제가 찍어드린다면 특징에서는 1번과 2번이 가장 유력해요. 자, 도시니까 주거지에만 발생합니까? 상공업지에도 발생합니까? 도심지에요, 외곽에 더 발달해요. 외곽. 요 1, 2번이 제일 잘 나오고 도시 스프롤 현상은 입체 슬럼 형태는 이제 우리가 도시 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재개발 시점에 안 하게 되면 또 그게 이제 입체 슬럼화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스프롤 시대는 집가 수준 일반적으로 표준적 수준 이상이다, 좀 이하다, 이하.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공지를 남기고 또 간선도로를 뻗어나갔다 해서 그렇게 되는데 아까 제가 1, 2번이 제일 잘 나온다 그랬죠? 그거 위주로 가져가시고요. 집가 구배 현상은 자, 요거는 이제 원래는 노스 교수가 캔사스주 토베카시를 연구라고도 하는데 직가 구배라는 자체는 이게 일본 말이거든요. 고바위를 얘기합니다. 기울기. 그럼 우리가 도심은 그냥입니까? 직가가 높습니까? 낮죠? 그러면 직가 구배 현상이라는 것은 자 구배는 따라서 기울기. 기울기는 밑변분의 높이죠. 그럼 밑변은 똑같다면 높이가 다르다는 건 뭐냐면 보세요. 안쪽은 명동 같은 경우는 조금만 지나면 땅값이 확 떨어지죠. 하락률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큽니까? 외곽은 농사짓는 땅은 그렇게 차이가 없죠. 그럼 나갈수록 기울기가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직가구배 현상이다. 자, 그럼 도심지에 가장 직가가 높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낮아지는 것을 무슨 구배 현상? 직가 구배 현상. 그럼 도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토지 이용이 어떻게 돼요? 조방화되죠. 그러면 도시의 규모에 따라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자, 소도시는 중심지의 교외로 나감에 따라서 지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반면에 대도시는 여러 개의 핵을 일으켜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보세요. 우리가 왜 동심원과 선형이론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자, 얘는 그냥입니까? 단핵입니까? 핵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다핵심은 핵이 하나에 여러 개예요. 그래서 단핵은 소도시를 얘기를 해요. 그럼 토베카시가 소도시면서 지가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단순하게 떨어지는 거죠. 근데 다핵심은 핵이 하나다, 여러 개다? 그럼 명동에 지가가 높죠? 높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핵심이다. 그러면 소도시는 복잡하다, 단순하다. 대도시는 복잡하게 떨어지겠죠? 중심액이 여러 개, 물결구비면 그렇게 간다.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됐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넘기세요. 아예 그냥 개발 파트로 하세요. 개발이 더 잘 나옵니다. 개발은 별표를 3개 치세요. 자, 얘는 시험 문제가 3문제에서 4문제가량 뜹니다. 어마어마해요, 얘는. 그래서 부동산 개발 쪽으로 가는데, 자, 개발에 대한 의의가 있어요. 그럽니다. 자, 부동산 개발이에요.
세 문제에서 네 문제인데, 자, 옛날에는 뭐 저도 부동산 학자로 지금 교수로 있지만 이게 옛날에는 그 정의가 없었는데, 자, 부동산 개발의 개념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일본에 가시면 조성과 건축에 의한 계량이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만약에 임지와 농지예요. 그럼 임지와 농지는 아직 개발됐어요? 안 됐어요? 그 울퉁불퉁한 거를 판판하게 만들어 줘야 되죠? 그럼 토지 자체의 계량을, 토지 자체에 대한 계량, 자체에 대한 거를 계량이라 그래요. 계량. 자, 그래서 조성에 의한 계량입니다. 뭐다? 조성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조성이고. 그러면 이제 판판하게 만들었으면 그냥 이제 그 위에 건물을 올려야 돼요. 이게 건축이거든요. 그러면 조성이 먼저예요? 건축이 먼저예요? 조성을 한 다음에 건축이 되겠죠. 그러니까 조성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 변경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따라서 토지 자체, 땅을 판판하게 만들었죠. 자, 이걸 그냥이다 조성이다. 계량이라는 건 우리가 개발을, 택지 개발을 얘기를 하거든요. 조성에 의한 계량이고, 건축은 그에 그냥 건물을 올려요. 올리죠. 그래서 우리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 대손 리모델링해서 하나의 토지 유용성을 높이는 거는 조성이다, 건축이다. 그럼 뭐가 먼저다? 조성을 한 다음에 건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성은 택지를 조성하는 작업이에요. 만들고, 건축은 그냥이야 건물을 올리죠. 그래요? 그래서 이에 부동산 개발이란 토지를 개량하는 활동이며, 개량은 택지 개발을 얘기하고, 조성에 의한 개량과 건축에 의한 개량을 포함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나라 법에 개발이란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되죠. 체크하셨어요? 우리나라 개발은 개발업법에 의해서 시공은 제외된다고 돼 있어요. 포함된다, 제외된다. 유력하고요. 그다음 이제 부동산 개발의 절차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예, 기억나세요? 불타는 금요일은 건마와 함께. 거의 뭐 야매도 다 까먹었어요. 자, 따보세요. 예. 불타는 금요일은 건마와 함께. 자,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할게요. 자, 부동산 개발의 7과정인데, 자, 갑니다. 그럼 개발도 그냥 과정이 있어요. 개발 과정. 개발의 과정이. 그래서, 구상 단계 사업 구상을 합니다. 요즘은 아이디어라고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이라고 암기하시는 게 그 이유예요. 아이디어. 자, 그 다음에 구상 단계 끝났어요. 그냥요, 전 실행 가능성이에요. 실행 가능성 전이죠. 타당성 전이죠. 실행 가능성 전 실행 가능성. 실행 가능성입니다. 그러면 그냥이야, 예비적 타당성이야. 그래서 아이를 암기하시라는 거야. 그죠? 예비적 타당성. 그럼 여기는 우리가 부지를 구입하기 전에 계략적으로 가요. 계략적. 구체적이에요? 계략적이에요? 계략적으로 수익이 비용보다 크면 빨리 부지를 매입해야 돼요. 늦어지면 다시 구상 단계로 갑니다. 부지를 매입해서 그 다음에 실행 가능성으로 가요. 실행 가능성. 여기가 타당성입니다. 타당성이라는 자체는 구체적으로 가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 세부적으로 알아봅니다. 자, 우리가 복합 개념의 법경기라는 게 있죠. 그래서 법률적 경우, 경제적, 기술적. 그 뭐니 해도 경제적이 제일 최고죠.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빌려야 되죠. 근검마. 그래서 금융 단계, 자금을 융통해서 건설하고 팔아먹죠. 마케팅 단계가 중요해요. 마케팅 단계는 자, 우리가 보통 매도나 분양이나 아니면 임대라는 것은 개발 후기 해야 돼요? 초기부터 해야 돼요? 미리 팔 준비를 선분양 해야겠죠. 그래서 중반하면 안 되고 후기에도 안 되고 초기 단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오냐? 자, 제가 아예 금요일에는 건마와 함께라고 했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해보세요. 나중에 이제 객관식 문제, 기출문제집은 다 갖고 계시나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따라서 예. 자, 좀 안 맞아요. 불타는 금요일에는
건마와 함께.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그럼 오지선다의 나중에 기출문제에서 아이를 찾으셔야 돼요. 아가 뭐죠? 얘가? 자, 불타는 불지가 아니야. 부지 찾으셔야 되고. 타는. 금은. 건은. 마케팅이라는 거죠. 찾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기출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갈게요. 1번. 예비적 타당성은 부지 매입 검토고 그냥이야. 여기는 계략적이야. 수익과 비용을 추정해서 계략적으로 따지고, 그 다음에 맨 밑에 3번 별표. 마케팅은 개발 어느 단계에서 해? 이게 키포인트야. 체크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개발의 위험을 연결시켜 볼게요. 자, 우리 부동산의 개발도 확실해요? 아직은 불확실해요? 위험이 따르겠죠? 세 가지 위험이 있어요. 세 가지 위험이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고, 일단 문제를 풀면서 볼 텐데, 자, 부동산 개발의 위험도 잘 나옵니다. 개발의 위험, 위험의 유형이요. 그래서 먼저 제가 스타트를 끄는 게 법적이라는 게 있네. 법은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바뀌죠. 그럼 개발업자한테 불리한 입장을 정할 수 있어요. 자, 막 개발을 하는데 갑자기 매장 어떻습니까? 그 문화재 같은 걸 이제 출토해요. 그러면 그냥 지연될 수도 있어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연될 수도 있죠. 이렇게 돼요. 보호법 문제니까. 그 법적이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자, 법은 사법과 공법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이용규제나 지역지구제. 지역지구제는 사법이다, 공법이다. 공법. 근데 소유권과 관련되는 건 뭐죠? 사법이에요. 그럼 법률적 위험을 안 줄여야 돼요? 줄여야 돼요. 그러면 줄이려면, 자, 어떻게 됩니까? 이미 이용계획이 확정이 돼야 되죠.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법률적 위험을 줄인다고 매번 나와요. 가볼게요. 법적 겁니다. 법적은 토지이용 규제는 그냥이요. 공법이에요. 소유권은요. 법률적인 측면이고요. 자, 오른쪽 법률적 위험을 줄이려면 이용 계획이 어떻게 돼?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죠. 찾으셨습니까? 그다음에 시장 위험으로 갈게요. 시장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죠. 항상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거를 이제 그래프를 이제 그려야 될 텐데, 두 번째가 시장 위험입니다. 두 번째가 시장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아까 부동산 개발 과정과 연결시키겠는데, 아까 마케팅 단계 있었죠. 그 마케팅의 매도를 할 때 개발업자가 그냥요 초기해야 돼요. 초기. 그럼 매도자는 그만큼 시장 위험을 줄일 수 있죠. 시장 위험. 왜냐하면 지 위험을 줄이고 매수자한테 전가시켜 버려요. 그 나중에 이제 우리 교과서에 보시면은 그래프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게 X축이야, Y축이야. 누워 있는 게 X. 그럼 서 있는 거를 매수자의 시장 위험과 가치라고 나오거든요. 시장 위험과 가치. 자, 그러면은 얘가 가만히 있어요. 매수자한테 위험을 넘겨요. 그럼 우리가 개발이 완성과 더불어 위험은 점점 높아진다, 위험은 낮아진다. 낮아지는 거죠. 그런가요? 위험은 낮아져요. 이렇게 볼게요. 위험은 낮아지고. 그럼 얘는 위험을 줄이지만 그냥입니까? 좀 싸게 팔아야 됩니까? 수익은 높게 낮게.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가치는 그냥입니까? 처음엔 낮습니까? 갈수록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미리 빨아버리는 게 시장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왜? 불확실하니까. 아시겠죠? 갈게요. 펜 들어보세요. 시장 위험이란 개발 기간이 길어질수록 시장이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개발업자한테 주는 거고, 매수자 입장이라고 돼 있어요. 누구 입장? 매수자. 매수자는 개발 사업이 완성과 더불어 시장 위험은 어떻게 된다? 근데 가치는요,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매도자 입장에서는 그럽니까? 시장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 합니까? 초기 매도 임대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근데 개발자가 부담한 시장 위험을 줄일 수 있으나 가격은 낮게 가는 게 단점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가요? 그다음 이제 비용 위험이라는 자체는 우리 공인중개사 아직 안 떴는데, 비용은 추가적인 비용이에요. 그냥 비용이다, 추가적인 비용이다. 추가적으로 더 나가는 거죠.
자, 우리가 아까 건설 단계라는 게 있었죠. 그러면 개발업자가 지가 건설할까요? 시공사한테 맡길까요? 맡기게 되면 어떻습니까? 개발 기간이 길수록 인프레가 심할수록 더 달라고 하죠. 그럼 추가적으로 더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줄이려면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공사비가 한 200억짜리가 시장에 나와 있는 가격이라면 최소예요, 최대예요. 그 맥시멈을 정해놓죠. 야, 나 210억 이는 못 주겠다. 그러면 추가적인 비용은 안 나오지만 그러니까 공사비가 높아졌습니까? 단점이 있죠. 그래서 자, 비용 위험은 개발 기간이 짧을수록 길수록 인플레이션이 약할수록 심할수록 이게 나왔었거든요. 간평에. 그래서 비용이 더 증가하고 추가적이 그럼 비용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맺어야겠죠. 이렇게 묻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는 별표 또 쳐보세요. 여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만 하고 제가 이제 1번 문제를 풀 텐데 자, 우리가 왜 제가 지시성 타투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5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체계, 부동산 분석의 체계로 나왔었어요.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인데 체계로 5가지 체계가 있거든요. 여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보도록 합니다. 부동산 분석의 체계입니다. 자, 부동산 분석의 체계. 자, 갑이라는 개발업자가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지었고 싶어요. 아파트. 그럼 그냥입니까? 그 지역의 경제가 좋아야 됩니까? 좋아야 되죠. 지역 경제를 먼저 봐요. 지역 경제. 자, 그러면은 그 아파트에 대한 특정 유형의 부동산을 봅니다. 그러면 지역 경제라는 자체는 그 지역의 거시적인 동향이거든요. 그 다음에 총량적인 지표, 전체적인.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거시적이다, 총량적이다, 모든 부동산을 봐요. 자, 아파트만 있어야 돼요. 공공기관도 있어야 돼요. 교육기관도 있어야 되죠. 여러 가지를 보는 것이지 아파트만 보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 인구가 적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소득 수준도 많아야 되죠. 고용 창출도 잘 돼야 돼요. 자, 이게 여기 기반 산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경제 기반. 자, 어떻습니까? 지금 거제도에 좀 경기가 안 좋은 게 조선소를 좀 안 한다고 하고 또 울산도 좀 안 좋죠. 그 기반 산업이 조금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하이닉스 반도체가 용인으로 간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거기에 그냥입니까? 땅값이 올라갑니까? 왜? 기반 산업이 늘어나면 고용 인구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지역 경제에서 분석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부적으로 시장이 먼저요, 시장 성이 먼저요. 어떻게 하셨어요? 2글자, 3글자죠. 야매도 다 까먹었어. 그러면 얘가 먼저 나오죠. 그래서 요 모의고사에 매매가 나왔어요. 매매. 시장성이죠. 나도 힘들어. 성매매. 자, 그럼 시장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그냥입니까? 수요와 공급입니까? 그러면 공급이 많아야 돼요. 당연히 수요가 많아야 돼요. 근데 시장성이라는 건 수요만 많아야 돼요. 거래가 잘 돼야 돼요. 매매나 임대될 수 있는 능력이 시장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거 2글자, 요거 3글자니까 뭐가 먼저 나와야 돼요? 시장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포함 관계가 부동화 이렇게 돼요. 그럼 시장은 여기 안에 포함이 돼 있죠? 그럼 시장성이 더 넓은 개념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모의고사 나온 게 수요 공급 나오면 뭐고? 자, 개발된 부동산의 매매 임대는? 그래서 무슨 매매? 나도 초라해. 근데 모의고사 나왔잖아. 매매 있는데 성이 안 보이는 거야. 그죠? 그래도 틀리는 거야. 그렇게. 내가 이 나이 먹고 아니면 내 교수 생활하면서 내가 성매매 하고 싶겠어요? 자, 이해 가셨어요? 틀리면 안 돼,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야매가 다 나온 건 아닌데 공부하실 때 아니면 시험 볼 때 도움은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떤 학자가 여기까지를 시장 분석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직 돈 되는 거예요? 돈 되는 건 아니에요. 수요 공급을 분석하는 거죠.
거래가 잘 될 수 있는. 그래서 여기는 시장의 채택 가능성, 시장에 채택할 것이냐라는 가능성이고, 정보를 모아요. 정보를 수집해서 나중에 경제성 분석에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그냥이야 시장이야. 근데 그냥이야 돈이 돼야 돼. 경제성 판단을 한다는 거죠. 경제성 판단. 그래서 경제성 판단은 수익성인 여부예요. 그래서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수익성이 있으면 투자를 결정하죠. 그래서 여기는 투자를 결정합니다. 자, 그래서 자 볼게. 이 시장성 분석의 하나가 답이 흡수율 분석, 분양률이에요. 그럼 흡수율이라는 자체가 분양률이 낮아야 돼, 높아야 돼. 자, 근데 봐봐. 얘가 분양을 한 거야, 지금 분양을 할 거야. 그럼 과거를 분석한 거죠. 과거 1년 전에 을이라는 회사가 분양률이 95% 됐대. 많이 됐어, 적게 됐어? 10년 동안인데? 모르죠. 그래서 일정 기간, 유량이라는 거 아시죠? 그것도 유량에 대한 개념이에요. 일정 기간 동안 얼마만큼 소비자를 흡수했느냐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 자, 얘가 목적은 과거에 있어요? 미래에 있어요? 미래죠. 미래 흡수율에 대한 파악의 목적이지 과거가 아니겠죠. 그럼 흡수율은 시장에 들어가요? 시장성에 들어가요? 흡수율은 분양률이죠. 그럼 매매될 수 있고 임대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럼 흡수율이 몇 글자야? 시장성도. 그러니까 일로 안에 들어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다음 타당성이 있어야 투자하시죠. 그럼 보세요. 여기가 분양률이 잘 되면은 그냥이야 땅값이 비싸.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수익과 비용에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익이 당연히 비용보다 초과해야 그냥입니까? 타당성이 있어야 투자를 하십니까? 투자를 하시죠. 그럼 이건 그냥이야 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시성 타투라는 거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시성 타투, 그래서 여기 이제 뒤에가 포함되는 게 뒤가 또 넓죠. 그래서 시성 타투. 그 제가 이제 싫어하는데 제가 어디 시골에 내려가 갖고 목욕탕을 갔는데 이 몸에 용문신을 하고 계셔요. 조폭이신가 봐요. 두목. 그래서 타투. 문신. 타투가 문신인지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야매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뚫다고 딱 들어오더니 성님 왜 임마 지시하십시오. 다음에 지시성 타투. 지가 뭐예요? 시가 성 타투. 시장이 먼저야 시장성이 먼저야? 어떻게 했어? 두 글자 세 글자. 그러니까 지역을 결정해서 타당성 있으면 투자하시죠. 이거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게 가셨나? 이렇게 해서 펜 드세요. 이제 흔적을 남겨야 돼. 자, 밑에 가시면 지시성 타투 있어? 그리고 하나 더 가자. 야매가 딱 맞는 게 시장하고 경제성 중에서 어떤 게 먼저 나와? 야, 이거 몇 글자? 예, 세 글자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봐봐. 여기도 시장 들어갔고 여기도 시장 들어갔죠. 그래서 얘네들을 혼합적으로 내진 않아요. 그냥 5단계를 같이 내고 얘는 시장과 경제성을 같이 낸다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떤 게 먼저 나와야 돼? 시장, 경제성 분석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갈게요. 자, 밑에 갈게요. 전자의 세 가지가 지역경제, 시장, 시장성을 특정 개발 사업에 시장 초점을 두는 게 시장 분석이고, 타당성 투자는 그냥 개발업자가 결정하는 경제성이야. 경제성이죠. 지금 보고 있어요? 넘겨볼게요. 천천히 넘겨봐요. 그냥 이제 지시성 타투의 지가 뭐야? 지역경제. 지역경제를 분석하는 거야. 그럼 그 지역에 그냥이야 인구가 많아야 돼. 고용도 많이 창출되고 소득도 많아야 되지. 그래서 소득이나 이런 고용 창출이 아까 기반 산업으로 봐요. 그러면 기반 산업이 그냥 돼 수출 산업이야. 이런 게 있어야지만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부산에 무슨 자동차 회사가 저기 해외로 막 이전했어요. 그럼 그냥 타격을 받죠. 그래서 그런 기반 산업이 잘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부동산의 수요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그 다음에 이제 대상 지역 시장의 전체적인 총량적 지표고 모든 부동산이죠. 시장이 먼저 나와, 시장성이 먼저 나와. 어떻게 됐어?
도자 세 글자지. 매매 임대 나오면 뭐야? 어떻게 했어? 선배님, 아우, 즐기자. 그죠? 나도 힘들어. 여러분들 지금 2시까지 개교되잖아. 얼마나 힘들어. 자, 갈게요. 집에는 가고 싶고, 머리는 안 들어오고, 성배매만 생각나고. 그래도 모의고사 마치고, 매매 들어갔으니까 성이 들어가고, 시간은 가고, 재미는 없고. 왜 개론인지 아세요? 괴로워서. 자, 시장 분석 갑니다. 시장 분석은 1번, 그냥요, 특정 부동산이에요. 수요와 공급 상황이죠. 전반적 가격이고. 자, 이런 거 있었어요. 아까 봐봐. 세분화와 차별화가 다르죠. 기억나야 될 텐데. 그럼 우리가 사람을 나누는 건 무슨 화? 공급을 나누는 건. 벌써 까먹었어. 그 전에 했는데 STP를 했는데 그때 달라요. 그러면 사람은 세분화 시켜야 돼요. 그럼 수요는 그냥요 시장 세분화예요. 세분화. 그죠? 그러면 그건 그냥요 수요자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시장을 차별화시켰다는 것은 사람을 나누는 거예요, 공급 상품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판매하려는 공급자들의 경쟁자들을 차별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공급 상품을 나누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기 축구 때 세수를 하면 공을 잘 차요. 따라해. 세수, 공차. 자, 따라해. 세수. 세수는 뭘 줄임말이야? 세분화는 수요, 공차는 공급은 차별화하는 거죠. 그렇죠? 세수공차 계속 세수공차를 움직여야죠. 그 다음에 특정 부동산의 부분 시장이고, 시장성은 그냥이야 매매나 임대야. 매매나 임대죠. 시장성이니까 개발된 부동산이. 그 다음에 그러면 이번에 가시면 구체적이 아니라 지역별로 가요. 지역별 유형별로 가고, 야 나왔다. 시장 분석 분석에 흡수율 분석이라는 게 있죠. 흡수율은 몇 글자? 시장에 들어가, 시장성에 들어가. 추세 파악이에요. 별표. 그럼 내가 아까 과거 추세가 목적이었어요? 미래가 목적이었어요? 이거 이따 나와. 미래. 지금 보고 있어요? 타당성. 타당성은 이 개발 사업이 수익성이 제공될 수 있는 그 여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세후소득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세후소득을 갖고 따져요. 법경계 중에서 뭐니 해도 그냥이야 경제가 최고야. 3번 별표. 자, 이거 나오는데, 타당성으로부터 나온 결과가 비록 동일하더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기대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근데 개인마다 그냥이야 요구하는 게 달라. 그럼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개인마다 요구 수익률이 달라서 그래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투자 분석은 어때요? 대상 개발 사업에 대해서 다른 투자 대안과 비교 분석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 결정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빨리 씻기 전에 1번 문제 풀어보세요. 문제는 좀 쉽게 냈습니다.
부동산 개발에 오는 거 설명은 묶인 거 몇 번? 3번이죠. 틀린 거부터 볼게요. 디귿이 틀렸죠. 흡수 분석은 과거 현재 추세가 파악이 목적이에요. 미래예요. 미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순히 과거 추세 파악하는 게 아니라 미래 흡수를 파악한다고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얼 안 지웠어. 토지 이용 규제 있죠. 무슨 법이에요? 공법. 소유권은요. 바뀌었네. 자, 기억번 배표. 이게 모의고사 떴어요. 모의고사 어떻게 했냐면 성을 뺐어요. 그냥 성이 들어가. 무슨 매매? 매매 임대가 있잖아요. 그죠? 개발된 부동산이. 그래서 시장성은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 시장 상황에서 매매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고,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 동일한 경우라도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자, 미음번 아까 잠시 예. 예비적 타당성 있죠? 그냥이야 계략적이야. 수익과 비용은 계략적으로 수익성을 검토하죠. 정답은 3번만 맞겠죠. 그런가요? 197페이지. 재개발이라는 게 있어요. 시행 방법에 따른 분류가 자, 따라서 보수 개철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전 재개발, 수복 재개발, 계량 재개발, 철거라는 게 있죠. 그래서 보전이 가장 소극적이에요. 이 나열된 게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갑니다. 적극적.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겠는데, 자, 보전은 가장 키포인트가 그냥입니까? 사전에 방지합니까? 노후 불량화가 될까봐 미리 방지하는 거예요. 사전에. 사전이라고 나올 수 있고 예방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사전의 목적이 예방이 목적이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도시 같은 건 아직 그냥요 우량해요. 우량하죠? 신도시. 그러면 불량이 될까봐 사전에 예방하는 거죠. 사전에 우리가 방지하는 거고, 수복은 현재 시설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후 불량화 그냥 요인만 제거해요. 요인만 제거. 자, 우리가 그 올림픽 때마다 나오는 아테네 같은 역사적 유물 같은 경우는 다 때려붙입니까? 원상태만 복귀합니까? 그 요인만 제거하죠. 자, 개량하고 철거 중에서는 어떤 게 더 적극적일까요? 철거죠, 철거. 철거는 그냥입니까? 완전히 제거입니까? 완전히 제거. 시설물을 대체하는데 완전이라고 하나 적어놓으세요. 완전히 쓸어버리는 거야. 완전히 제거. 그러면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확실하게 제거가 되죠. 그래서 가장 적극적인 거예요. 근데 보통 후진국에서 많이 사용하죠. 그죠? 우리가 개발업자한테 좋지만 그냥입니까? 환경이 무너질 수 있죠. 보존될. 그래서 개량이라는 자체는, 개량은 기존 시설이 그냥입니까? 확장 개선입니까? 확장 개선이라는 단어가 있죠. 첨가시키는 거예요. 확장 개선 첨가. 이런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 완전히 제거라는 자체는 우리가 전면 재개발이라면 얘네 이제 부분만 재개발한 거죠. 부분만. 자, 그래서 보수 개철로 이제 보는데, 그럼 선진국은 거의 수복을 많이 쓰겠죠. 뭘 많이 쓴다? 수복. 그다음에 계량을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철거를 많이 쓰겠죠. 개발도상국이니까 보존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암기하시냐? 여기 앉아 계신 여성분도 그냥요 재개발하세요. 성형외과, 재건축이라고 할까? 그럼 보존은 그냥이야 사전에 방지를 해. 그냥이야 아직은 젊어. 마사지 받는 거예요. 보존은. 수복은 그냥이야 보톡스만 맞아. 그 요인만 제거하고. 근데 철거는 그냥이야 답이 안 나온대. 다 뜯어고치다는 거죠. 완전히. 그다음에 계량이라는 건 수복보다 그냥이야 더 강해. 보톡스마저 실리콘 넣어. 첨가하고 또 확장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더 적극적이죠, 그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기 앉아 계신 여성분들은 어떤 재개발에 속하세요? 보존은 자기 생각이고요. 시대시간에 야, 너 철거야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여성분에 대한 야매고, 우리가 남녀노소 우리가 이를 같이 잘 관리했잖아요. 그죠? 그럼 양치질하는 게 그냥이야, 이건 보존이야. 보존. 맞아요? 금리빨 박는가? 요인만 수복. 그다음에 임플란트 계량. 풀리다고.
아이고 오래간만에 웃음 더 썼다. 그죠? 이렇게 하십니다. 알겠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좀 이 분위기상 좀 쉬었다가 갈까? 쉬세요.